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에 불법 송금되었으니 김대중은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같은 이적 행위에 대해 다르게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북한은 역사적으로 3번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38년 김일성의 빨치산이 만주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며 항일투쟁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에 속했는데 사실상 일본군과 싸우기보다는 조선이 마을을 약탈하던 마적질을 하던 때였죠. 북한은 이를 미화해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6.25 전쟁 후 식량 위기를 겪던 시기를 말하고, 세 번째는 소련 멸망 후 소련에 기생할 수 없게 되면서 대기근이 닥쳤고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 사망하자 체제 붕괴 위기까지 왔던 시기를 말합니다. 북한 인구의 10%가 넘는 약 300만 명가량이 그때 굶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 상황은 김영삼 정권이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었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까지 세웠던 시기였습니다. 김정일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권좌를 물려받았고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죠. 그러나 북한에게 엄청난 행운이 다가오는데 바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란 미명하에 북한을 지원하였고 이는 다 죽어가던 북한엔 담비와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김대중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며 남북통화 똥꼬쇼를 벌였죠. 제 표현이 과했나요?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평화는커녕 핵전쟁 위기를 걱정해야 하니 노골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그 당시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른바 4억 5천만 달러라는 큰 돈을 북한에 전달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돈을 줄 수 없어서 현대그룹을 통해 불법으로 거액을 송금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국회에선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특검 결과 2억 달러는 국정원 직원 5명의 명의로 북한에 전달되었고 2억 5천만 달러는 현대건설 해외지사 계좌에서 북한으로 이체되었죠. 이 사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안 뒤어 이들을 퇴폐사면합니다. 북한에 지원된 4억 5천만 달러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최측근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 중심에 있던 김대중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형법 제99조인 이적죄를 보시겠습니다.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에 불법 송금되었으니 김대중은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같은 이적 행위에 대해 다르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2항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남북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부가 심판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북 송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며 판결한 것이죠. 그 때문에 김대중의 이적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퉁치고 불법 송금에 가담한 사람들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치 행위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유일하게 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한미 대통령은 핵 공격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 공격을 결정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합참 의장에게 북한을 폭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헌법에는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명령했으니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당해야 할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 영토 상당 부분을 구매하고 이주해 살면서 중국인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도지사, 시장, 도의원, 경찰서장 등 제주도의 주요 요직을 화교 출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독립해 중국에 편입하겠다 선언하고 제주도청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오성 홍기를 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를 위해 제주도를 중국에 넘겨야 하나요?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를 제주도에 상륙시켜 도청과 도의회와 경찰서, 방송국 등을 장악하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이 같은 헌법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제 비유가 극단적이긴 했지만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교에 강한 행위. 노토의 북방 외교 및 소련에 대한 자금 지원은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통치 행위에 속하죠.
2. 선전포고 3. 사면권 북한의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박지원 등은 사법 처리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법의 공평성에 어긋났지만 이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4.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헌재가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오롯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롭게 하거나 영구 집권을 획책했거나 영토 일부를 외국에 넘기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내란죄에 해당하겠죠. 통치 행위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무더기로 탄핵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입법행위는 어떨까요? 북한의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만들라고 명령처럼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매우 신속하게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처벌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의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법부의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독립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저게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른 판단인지 판사 개인의 정치 행위인지 의심이 드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책임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글쎄요. 법정에서 정치 판결하는 판사들은 통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사회에서는 내란죄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고작 2시간짜리 계엄 선포에 불과했고 뭔가를 했다는 뚜렷한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방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에 의해 내란죄로 정의되었고 언론과 수사당국은 내란죄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반역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라는 것은 정치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해석이 아닌데 사회 모두가 정신이 나간 듯 법률적으로 해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비전문가인 저는 대법원 판례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계엄령에 대해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해석도 제각각 일 테고요. 그러나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사법처리 과정을 보면서 사회의 강기를 목격했습니다. 불과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탄핵으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자연인 박근혜를 사법 처리하는 광기의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웠습니다. 광기에 빠진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이죠.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자체를 또다시 관계에 빠져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